안녕하십니까. 한길채권 매칭 대표 임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혹시 골드만삭스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골드만삭스가 NPL을 투자해서 풀을 담아가지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SPC는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산해야 되거든요. 청산할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자산을 같은 말이죠. 통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고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SPC 청산에 있어서 제가 모든 채권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경합이 3군데가 이루어졌습니다. 3군데 중에 제가 가격을 가장 높게 써내서 자녀 자산을 제가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갖고 왔습니다. 재밌는 케이스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 건의 팩트는 리세일입니다. 다시 팔은 거죠. 채권을 떠왔다가 다시 팔았는데 초대박 수익이 난 건입니다. 잘 보세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요. 청라 아시죠? 청라에 있는 공장이고요. 토지는 1000평, 그리고 건물은 591평, 감정가는 43억, 최저가 21억일 때 36억에 낙찰됐습니다. 당시에 9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주식회사 해우 땡땡땡,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본권 담보물 앞에 있는 회사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골드만삭스의 SPC 청산에 따른 자녀채권을 제가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리세일을 통한 고수익을 시현했고요. 매입가는 이제 공장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공장 한 건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자산들은 뒷단에 나옵니다. 일단은 공장 한 건, 이 청라에 있는 공장 한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입가는 26억, 파는 건 28억. 잘 보세요. 매입일은 12월 18일. 근데 2월 1일 날 처분했군요. 그래서 에코티는 2억 8천이 들었습니다. 제 주머니 나간 거죠. 제 주머니에서. 이 스토리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건 진짜 엄청난 기법인데요. 10월 31일 날 제가 골드만삭스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1차 계약금은 1%인 4천만 원만 넣고 10%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 11월 7일 날 8.91%, 1.09% 하면 이제 10%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억 4,600을 제가 제시를 해가지고 돈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감사하게도 이렇게 1차 계약금 조금 넣고 2차 계약금 조금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금 치렀고요. 잔대금은 당연히 그 질권대출 통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12월 초에 갑자기 이 공장에 대해서, 청라 공장에 대해서 매수하겠다는 업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3일에 계약금 10%. 저는 이제 원칙은 10% 받아야 되죠. 계약금은요. 그래서 2억 8천을 받고 12월 15일에 잔대금 90%, 25억 2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8억 공장 하나만, 총 매입가는 여러 채권인데 27억인데 이 공장 하나만 28억에 계약한 건데, 자, 날짜를 보시죠. 제가 일단은 11월 7일 날 잔금 치렀죠. 그 다음에 12월 초에 돼서 요 시점에 이 공장만 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잔금을 12월 15일 조건으로 제가 조금 싸게 파는 겁니다. 28억의 공장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12월 15일에 이 돈을 줬으면 저는 12월 15일 날 이 장대금을 가지고 요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15일 날 잔금을 못 치릅니다. 왜 못 치르냐면은 은행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대출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근데 사실 뭐 100%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세상에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OX로 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대출을 취급 안 합니다. 결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또 제주 있는 사람도 제주 것도 받는 거고요. 어쨌든 제 전략은 이 공장을 하나만 팔아도 이 매수가액을 다 세이브할 수 있었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돈을 받아서 12월 18일 날 내려고 했는데 이게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질권대출 받았고, 종국에는 이때도 질권대출이 일어났죠. 그리고 종국에는 매수인도 질권대출을 통하여 잔대금 치릅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있겠죠. 그렇죠. 12월 15일 날 잔금을 못 치렀으니까 연체이자가 발생해서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날짜가 뭐 한 두 달, 1월 15일, 2월 15일,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그동안 연체이자가 많이 제가 이제 받았죠, 연체이자를. 근데 그거는 이 유튜브에서 언급하기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액면가 2억만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사실 12월 15일 잔금 못 치러가지고 2월 1일까지에 약 한 달 반 정도 이자까지 넣으면 더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저쨌든 연수익률은 2억만 하더라도 액면가 579%가 나온 건인데, 리세일, 그렇죠. 보통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팔음으로써 양도 차익을 보는데, NPL은 이런 리세일이 재밌습니다. 그냥 떴다, 그냥 매입했다가 파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통으로 매입했다가 찢어서 팔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채권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수익률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잔금을 치른 게 12월 18일이고 저희가 채권 리세일에서 파는 게 2월 1일. 그래서 투자일수가 45일. 그래서 2억. 물론 2억이 넘지만 일단은 액면가 2억을 넣을 때 579%가 나왔습니다. 자, 경매집 보시죠. 청라죠. 그리고 보시면은 3회차에 해우 땡땡땡, 이 앞에 있는 공장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인접지 이해관계인도 잠재 매수자 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접지를 잘 설득하면은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은 36억 7,100, 이거는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 리세일을 통한 최종 근저당권자가 수취하는 금액이니까 뭐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봤죠. 런세일 계약서. 이때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내고 2억 4,600만 원 일주 후에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거지로 두둑이 맞춰가지고 샀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최고액 45억이죠. 네. 여기 임준선 있네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리스트 1번부터 61번까지 다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이 43번 요거 하나만 해서 2억을 번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그럼 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요 나머지는 제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경하고 싶으시면 제 사무실에 오면은 서류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파는 거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3천만 원 넣고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2억 4,600 뭐 이렇게 넣고 했지만, 이거는 제 사정이고 제가 팔 때는 FM대로 10% 받았죠. 그래서 12월 3일 날 2억 10%, 2억 8천, 나머지 90%는 이날. 물론 이제 2월 1일 날 잔금 냈지만요.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45억 제가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제 보시죠. 45억, 아까 우리 매매한 게 45억이죠. 이거에 대해서 1차 SPC가 이전했고, 2차 제 회사가 제 NPL 법인이 매입을 했고요. 여기는 최종 매수자 2월 1일 날 늦게 낸 사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DB저축은행의 질권대출, 저는 이쪽 DB저축은행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아주 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DB저축은행 담당자님. 이분은 이제 캐피탈에다가 질권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질권대출, 질권. 위치는 보시면은 여기 청라고요. 베어즈 베스트 골프장이 여기 있구나. 예. 제가 여기 컨디션 좋더라고요, 골프장. 여기 그랜드도 뭐 좋죠.
여기 청라 신도시고요. 북지 신도시인가요? 하여튼 청라 거기고 이제 이거는 영종대교죠. 지금 영종대교 뭐 한참 이슈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여기 뭐 외곽이고요. 이것도 뭐 그 지도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이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이 보시면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다 담보물이고요. 매입하신 분은 여기 하고 있는데 아마 같이 이렇게 매입하셔서 이렇게 수출 포장하는 거 그런 걸 하시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코너머리 아까 보면 여기 진로 있죠. 여기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넓어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도로 좋죠. 여기 이제 앞에 입구입니다. 삼원기업 여기 다 제 담보물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포장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기 전에 이렇게 나무 목재로 해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출하는 그런 포장업체입니다. 네, 이거 건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나무 목재 해가지고 포장하려고 이렇게 가져놓은 거고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가 아마 매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오 수출 뭐 그런 데고요. 여기는 제 담보물이었고요. 뭐 괜찮죠?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면은 이 NPL이 재밌는 거는 채권을 그대로 뜯다가 그대로 팔아도 이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18일 날이 잔금이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공장 한 건에 대해서 나타나서 제가 원 계약 잔금일 전에 잔금을 치르게 해서 요 돈 가지고 요 돈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지만 만약에 요 돈 가지고 요 돈을 냈으면 더 대박 났겠죠. 골드만삭스 채권 때문에 제가 또 그때 크게 웃었는데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스터디 하시면서 리세일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